그의 손끝이 내 손등을 스치던 순간 오랜만에 심장이 뛰었다. 그의 숨결, 낮게 깔린 목소리, 눈을 감으면 마치 오랜 연인처럼 익숙한 체온. 욕망이라기보단 나를 있는 그대로 안아주는 느낌이었다. 우리는 오랜 시간 갈증났던 사랑을 나누듯 서로를 껴안았다. 56세의 정은이에게 금요일 밤 회식은 언제나 똑같은 패턴이었어요. 동네 언니들과 함께 삼겹살집에서 술 한 잔 걸치고 노래방으로 옮겨가 목 터져라 노래 부르고 하나둘 집으로 돌아가는 거였죠. 오늘도 마찬가지였어요. 은희야, 너는 진짜 변한 게 없다. 이혼하고 몇 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그 노래만 부르네. 연희 언니가 비틀거리며 웃었어요. 은희는 마이크를 내려놓고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뭘 그래요? 제가 좋아하는 노래인걸요. 하나씩 떠나가는 언니들을 배웅하고 나니 노래방 안에는 은희 혼자만 남았어요. 시계를 보니 밤 11시가 넘었어요. 집에 가봤자 혼자 텔레비전이나 보다 잠들 뿐이니 굳이 서둘 필요는 없었죠. 사랑의 미로에서 헤매고 있네. 출구를 찾을 수 없어. 은희는 다시 마이크를 들고 김수철의 사랑의 미로를 불렀어요. 소주 2병을 마신 탓에 목소리가 평소보다 더 애절하게 나왔죠. 이혼하고 나서부터 이 노래가 마음에 와 닿았어요. 정말 미로 같은 사랑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 같아서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옆방에서 같은 노래가 들려오는 거예요. 남자 목소리였는데 은희보다 훨씬 감미롭고 애절하게 부르고 있었어요. 마치 화답하듯이요. 은희는 노래를 멈추고 벽 쪽으로 귀를 기울였어요. 정말로 같은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그 목소리에는 은희와 비슷한 서글픔이 묻어났죠. 뭐지? 정말 신기하네. 호기심이 생긴 은희는 자신의 방문을 살짝 열어봤어요. 복도 너머 옆방 문틈으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남자의 목소리가 더 또렷하게 들려왔죠. 사랑이란 건 참 어려워. 마음대로 되지 않아. 은희는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옆방 문을 두드렸어요. 노래소리가 멈췄어요. 잠시 후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나타났죠. 6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어요. 깔끔한 흰색 셔츠에 검은색 바지, 그리고 신중해 보이는 눈빛. 은희보다 키가 한 뼘 정도 컸고 백발이 섞인 머리가 단정하게 빗어져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혹시 방금 사랑의 미로 부르고 계셨죠? 아, 네. 시끄러웠나요? 네, 아니에요. 저도 같은 노래 부르고 있었거든요. 신기해서요. 남자는 잠시 은희를 바라보더니 조심스럽게 미소를 지었어요. 저는 강재훈이라고 합니다. 혹시 함께 한 곡 더 부르실래요? 은희는 얼굴이 빨개졌어요. 정은이에요. 좋아요. 두 사람은 재훈의 방으로 들어가 함께 노래를 불렀어요. 술기운도 있고 오랜만에 만난 이성과의 대화가 묘하게 편안했어요. 재훈은 예의 바른 사람이었고 은희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었죠. 혼자 사세요? 네, 이혼한 지 3년 됐어요. 재훈 씨는요? 저도 오래전에 아내를 잃었습니다. 둘 다 외로움을 안고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대화를 나누면서 묘한 동질감을 느꼈죠. 재훈의 손이 은희의 손등을 살짝 스쳤을 때 은희는 오랜만에 심장이 뛰는 것을 느꼈어요. 저기, 혹시 시간이 되시면 재훈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은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술에 취해서였을까요? 아니면 정말 운명 같은 끌림이었을까요? 두 사람은 노래방을 나와 근처 모텔로 향했어요. 모텔방 창문 사이로 스며든 아침 햇살이 은희의 눈꺼풀을 간지럽혔어요. 머리가 지끈거렸지만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한 감촉 때문에 입가에 미소가 번졌죠.
어젯밤의 기억이 조각조각 떠올랐어요. 재훈의 손끝이 자신의 손등을 스치던 순간 오랜만에 심장이 뛰었던 것. 낮게 깔린 목소리로 자신의 이름을 부르던 것. 눈을 감으면 마치 오랜 연인처럼 익숙한 체온. 욕망이라기보단 자신을 있는 그대로 안아주는 느낌이었어요. 정말 오랜만에 살아있다는 걸 느꼈네. 은희는 눈을 뜨며 옆을 돌아봤어요. 그런데 침대 옆자리가 비어 있었어요. 이불만 구겨져 있을 뿐 재우는 없었죠. 화장실에 갔나? 은희는 몸을 일으켜 주위를 둘러봤어요. 화장실 문이 열려 있었고 불도 꺼져 있었어요. 세면대 옆에 놓여 있던 재훈의 시계도 지갑도 셔츠도 모두 사라져 있었어요. 설마 그냥 가버린 거야? 은희는 급하게 침대에서 일어나 방 안을 살펴봤어요. 재훈이 있었다는 흔적을 찾으려 했지만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마치 꿈이었던 것처럼요. 창밖의 햇살은 잔인할 정도로 따뜻했어요. 봄 햇살이 모텔 방 안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지만 은희의 마음은 점점 차가워졌죠. 바보처럼. 난 대체 무슨 짓을 한 걸까? 은희는 씻지도 않은 채 침대 끝에 앉아 자신을 탓했어요. 56살이 되도록 이런 일을 겪어본 적이 없었어요. 결혼 전에도 결혼 후에도 남편 외에는 다른 남자와 이런 관계를 가져본 적이 없었거든요. 아, 정말. 내가 왜 그랬을까? 너무 외로웠나? 핸드폰을 확인해 봤지만 재훈의 전화번호는 당연히 없었어요. 어젯밤 서로 번호를 주고받을 생각도 하지 못했죠. 노래방에서 만나 함께 노래 부르고 자연스럽게 이곳까지 온 것뿐이었어요. 은희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봤어요.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화장은 번져 있었어요. 56살의 중년 여자가 젊은 시절도 아닌데 무슨 로맨스를 꿈꾸고 있었던 걸까요? 강재훈. 그 사람 이름이 맞나? 어젯밤 술에 취해 있어서 기억이 흐릿했어요. 분명히 강재훈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확실하지 않았어요. 나이도 정확히 물어보지 못했고 직업도 사는 곳도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였죠. 은희는 모텔비를 계산하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아파트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텅 빈 집이 더욱 쓸쓸하게 느껴졌어요. 거실 소파에 털썩 앉아 한숨을 내쉬었죠. 딸한테 알려지면 어쩌지? 아니야, 알려질 리 없어. 그냥 있자. 지훈이는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안부 전화를 할 뿐이었어요. 이런 일을 알 리도 없고 알아서도 안 되는 일이었죠. 은희는 샤워를 하면서 어젯밤의 기억을 지우려 했어요. 하지만 재훈의 손길, 목소리, 체온이 자꾸만 생각났어요. 오랜만에 느꼈던 설렘과 따뜻함이 사라지지 않았죠. 그래도 그날 밤만큼은 행복했어. 은희는 거울 속 자신에게 씁쓸하게 미소 지었어요. 비록 하룻밤뿐이었지만 오랜만에 여자로서 살아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누군가에게 소중한 존재가 된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아침이 되자 그 남자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고 은희에게는 혼란과 자책감만 남았죠.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그냥 꿈이었다고 생각하자. 은희는 그렇게 다짐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재훈을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었어요. 그날 이후 사흘이 지났어요. 은희는 평상시처럼 생활하려 노력했지만 자꾸만 그날 밤 생각이 났어요. 재훈의 목소리, 손길, 그리고 아침에 홀연히 사라져버린 그 뒷모습까지요. 에이, 그만 생각하자. 그냥 스쳐간 인연이었던 거야. 은희는 장바구니를 들고 동네 시장으로 향했어요. 화요일 오후 시장은 한산했어요. 평소보다 야채값도 싸고 생선도 신선해 보였죠. 은희는 마음을 달래려고 이것저것 많이 샀어요.
은희 씨, 오늘 장 많이 보네요. 생선가게 아주머니가 말을 걸었어요. 네, 집에 반찬이 떨어져서요. 고등어 2마리만 포 떠주세요. 고등어를 받아들고 장바구니에 넣으려던 은희가 깜짝 놀라며 멈춰 섰어요. 생선가게 바로 옆 약국 앞에서 그 남자가 서 있었거든요. 강재훈이었어요. 분명했어요. 깔끔한 회색 카디건에 검은 바지를 입고 손에는 약봉지를 들고 있었어요. 은희와 불과 10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서 있었죠. 은희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다시 만날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는데 이렇게 우연히 마주치다니요. 재훈도 은희를 봤을 거예요. 하지만 재훈은 그냥 지나가려고 했어요. 잠깐만요. 은희는 급하게 재훈을 불렀어요. 재훈이 멈춰서서 뒤돌아봤어요. 표정이 당황스러워 보였어요. 저, 기억하시죠? 사흘 전에 은희가 말을 꺼내자 재훈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주위를 둘러보더니 은희에게 다가왔어요. 여기서는 곤란합니다. 잠시 저쪽으로. 재훈은 은희를 시장 한쪽 구석 카페로 이끌었어요. 작은 테이블에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그날, 왜 아무 말도 없이 가버렸어요? 은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재훈은 커피를 만지작거리며 대답했어요. 죄송합니다. 갑작스러운 일이라. 당황해서 그랬어요. 당황해서요? 저는 그날 밤이 정말 좋았는데요. 오랜만에 행복했거든요. 은희의 솔직한 말에 재훈의 표정이 더욱 어두워졌어요. 은희 씨, 저는 이야기할 수 없는 사정이 있습니다. 그날 일은 그냥 잊어주세요. 무슨 사정인데요? 혹시 결혼하신 거예요? 그런 건 아니지만 복잡한 일이 있어서요. 정말 죄송합니다. 재훈은 일어서려고 했어요. 은희가 재훈의 손목을 붙잡았어요. 잠깐만요. 적어도 연락처라도 주세요. 저는 재훈 씨를 다시 보고 싶어요. 안 됩니다. 연락드릴 수 없어요. 재훈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하지만 눈빛에는 미안함과 아쉬움이 섞여 있었어요. 그럼 이름이라도. 강재훈이 맞죠? 재훈이 잠시 멈칫했어요. 뭔가 당황하는 기색이 보였어요. 네, 맞습니다. 저도 이 동네에 살아요. 혹시 또 만나게 되면. 은희 씨, 제발. 그냥 잊어주세요. 저한테는 정말 어려운 사정이 있어요. 재훈은 그렇게 말하고 급히 카페를 나갔어요. 은희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혼란스러워했어요. 뭔가 이상해. 왜 저렇게 피하려고 하지? 은희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계속 생각했어요. 재훈의 반응이 너무 과도했어요. 단순히 하룻밤의 실수라면 그렇게까지 당황할 필요가 있을까요? 혹시 나를 아는 사람인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재훈이 자신의 이름을 부를 때 묘하게 익숙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그날 밤에도 뭔가 낯설지 않은 편안함이 있었고요. 아니야, 말도 안 돼. 처음 보는 사람이었어. 은희는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뭔가 놓치고 있는 게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집에 도착한 은희는 냉장고에 장본 것들을 정리하면서도 계속 재훈 생각을 했어요. 그의 당황한 표정, 피하려는 모습, 그리고 이름을 물었을 때 잠시 보인 주저함까지요. 분명히 뭔가 숨기는 게 있어. 은희는 그날부터 시장에 나갈 때마다 혹시 재훈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 기대했어요. 하지만 재훈은 다시 나타나지 않았죠. 재훈을 만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은희는 그 일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뭔가 이상했거든요. 재훈의 반응이 너무 과했고 이름을 물었을 때 보인 당황스러운 표정도 계속 신경 쓰였어요. 왜 이렇게 멍하니 있어? 무슨 일 있어?
동네 카페에서 만난 연희 언니가 물었어요. 연희 언니는 이 동네에서 30년을 산 토박이었어요. 동네 사람들 이름은 물론이고 누가 언제 이사 왔는지까지 다 알고 있었죠. 언니, 혹시 이 동네에 강재훈이라는 분 아세요? 60대 초반 정도 되는. 강재훈? 잠깐, 그 이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연희 언니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키 크고 깔끔하게 생긴 분인데 약국 앞에서 봤거든요. 아, 그분 말하는 거구나. 그런데 은희야, 그분 이름이 강재훈이 아니야. 네, 뭐라고요? 은희가 깜짝 놀랐어요. 그분은 장현수라고 해. 작년에 이 동네로 이사 온 걸로 아는데. 혹시 왜 그래? 장현수.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은희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설마 그 현수일 리는 없겠죠. 30년도 더 전 이야기인데. 언니, 그분 혹시 어디서 오셨는지 아세요? 글쎄, 자세히는 모르지만 미국에서 오래 살았다고 들었어. 왜? 혹시 아는 사람이야? 은희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미국에서 오래 살았다는 것, 그리고 장현수라는 이름. 설마 정말 그 현수일까요? 언니, 그분 혹시 젊었을 때 어떻게 생겼는지 아세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근데 은희야, 너 왜 이렇게 그 사람에 대해 관심이 많아? 혹시 연희 언니가 의미심장하게 웃었어요. 은희는 얼굴이 빨개지며 손사래를 쳤어요. 아니에요, 그냥 어디서 본 것 같아서요. 집에 돌아온 은희는 오래된 앨범을 꺼냈어요. 결혼 전 사진들이 들어있는 앨범이었죠. 한참을 뒤지다가 한 장의 사진을 발견했어요. 21살의 은희와 24살의 현수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한강공원에서 찍은 사진으로 두 사람 모두 밝게 웃고 있었어요. 현수는 지금의 재훈보다 훨씬 젊어 보였지만 눈매와 코끝, 입술 모양이 비슷했어요. 설마 정말 현수야? 은희는 사진을 들여다보며 떨리는 마음으로 비교해 봤어요. 35년이 지났으니 많이 변했겠지만 기본적인 골격은 비슷해 보였어요. 장현수, 은희의 첫사랑이었어요. 대학교 2학년 때 만나서 2년 반 동안 사귀었던 남자친구였죠. 하지만 현수의 집안에서 강하게 반대했어요. 은희의 집안이 가난했기 때문이었어요. 은희야, 미안해. 우리 어머니가 워낙 완고해서 조금만 기다려줘. 현수는 그렇게 말했지만 결국 가족의 압력을 이기지 못했어요. 1988년 봄 현수는 미국 유학을 떠났고 그 후로 소식이 끊어졌어요. 그때 편지 한 통 없었는데 정말 현수라면 왜 나를 못 알아보는 척했지? 은희는 혼란스러워했어요. 만약 정말 현수라면 자신을 알아봤을 텐데 왜 다른 이름을 대고 피하려 했을까요? 다음 날 은희는 연희 언니를 다시 만났어요. 언니, 어제 말씀하신 장현수 씨, 혹시 더 자세한 정보 알 수 있을까요? 왜 그렇게 궁금해? 혹시 좋아하는 거야? 아니에요, 그냥. 정말 아는 사람 같아서요. 연희 언니는 이웃집 아주머니들에게 수소문했어요. 그리고 며칠 후 놀라운 사실을 알려줬어요. 은희야, 그 사람 정말 이상해. 이름도 몇 번 바뀐 것 같고 얼굴도 예전과 많이 다르다고 하더라. 혹시 성형수술했나 싶어. 성형수술요? 응, 그리고 말이야. 혹시 그 사람 강재훈이라는 이름도 쓰는 것 같아. 가끔 그 이름으로 택배도 받고 그런다고 하더라고. 은희는 확신이 들었어요. 분명히 현수가 맞았어요. 미국에서 살면서 성형수술도 하고 이름도 바꾼 거였어요. 그래서 자신을 못 알아보는 척했던 거였죠. 현수, 왜 그렇게 변한 거야? 그리고 왜 나를 피하려고 하는 거지?
은희는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첫사랑을 다시 만났다는 기쁨과 함께 그가 자신을 속였다는 배신감도 느껴졌어요.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어요. 은희는 현수, 아니, 재훈과 다시 마주치지 못했어요. 그동안 마음속으로는 그를 만나면 뭐라고 말해야 할지 계속 생각했죠. 왜 자신을 속였는지, 왜 피하려고 했는지 따져 묻고 싶었어요. 그런데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어요. 서울에 살고 있는 딸 지훈이에게서 전화가 온 거예요. 엄마, 좋은 소식이 있어요. 저 결혼하기로 했어요. 뭐, 갑자기 무슨 소리야? 사귀는 사람 있다는 소리도 안 했으면서. 죄송해요, 엄마. 너무 빨리 진행돼서. 이번 주말에 상견례 하기로 했어요. 엄마도 오실 수 있죠? 지훈이는 31살이었어요. 나이도 나이인 만큼 은희도 딸의 결혼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작스러운 소식에 당황스러웠어요. 상견례를 이번 주말에? 너무 급하지 않아? 네, 신랑 아버지가 급하게 정하셨어요. 토요일 오후 2시에 서울 시내 호텔에서 하기로 했어요. 꼭 오세요, 엄마. 은희는 급히 서울로 올라갔어요. 토요일 오후 강남의 한 호텔 레스토랑에서 상견례가 열렸어요. 은희는 딸을 위해 새 옷도 사고 미용실에서 머리도 했어요. 엄마, 이쪽이 신랑 민수 씨고요. 저쪽이 시아버지세요. 지훈이가 소개해줬어요. 신랑은 33살에 괜찮아 보이는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시아버지를 보는 순간 은희는 숨이 멎을 뻔했어요. 강재훈이었어요. 아니, 장현수였어요. 깔끔한 정장을 입고 앉아있는 그 남자가 바로 한 달 전에 만났던, 그리고 35년 전 자신의 첫사랑이었던 그 사람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훈이 엄마입니다. 현수도 은희를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얘졌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인사를 해야 했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장현수입니다. 은희는 머리가 하얘져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을까요? 자신이 하룻밤을 보낸 남자가, 그것도 자신의 첫사랑이었던 남자가 딸의 예비 시아버지라니요. 엄마, 괜찮으세요? 얼굴이 너무 하얘요. 지훈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아, 아니야. 갑자기 어지러워서. 은희는 가까스로 대답했어요. 현수도 마찬가지로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두 사람은 서로 눈을 마주치지 못했어요. 상견례가 진행되는 동안 은희는 제대로 된 말을 할 수 없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한 달 전 그 모텔에서의 하룻밤, 그리고 지금 이 상황. 딸의 시아버지와 그런 관계를 가졌다는 사실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신랑 민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네, 괜찮아요. 그런데, 실례지만 아버님은 원래 이 동네 출신이세요? 은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아니요, 미국에서 오래 살다가 작년에 한국에 돌아왔어요. 현수가 대답했어요.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그렇군요. 상견례는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끝났어요. 결혼 날짜도 정하고 예단과 예물 이야기도 나눴지만 은희와 현수는 제대로 대화를 나누지 못했어요. 상견례가 끝난 후 은희는 화장실에 갔어요. 거울 앞에 서서 얼굴을 찬물로 적셨어요. 그때 뒤에서 누군가가 말을 걸었어요. 은희야. 뒤돌아보니 현수가 서 있었어요. 현수. 아니, 재훈 씨.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이에요? 나도 몰랐어. 정말 몰랐어. 지훈이가 내 딸인 줄 몰랐어.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런 관계였는데 어떻게 사돈이 돼요? 은희야, 이 일은 아무에게도 말하면 안 돼.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현수의 목소리가 간절했어요. 지훈이는
우리 둘 다에게 소중한 사람이니까. 은희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마음은 너무나 복잡했어요. 딸의 행복을 위해서는 이 비밀을 묻어둬야 했지만 현수와 다시 만나게 된 운명이 너무나 기가 막혔어요. 엄마, 어디 가셨어요? 밖에서 지훈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은희와 현수는 급히 헤어졌어요.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이 문제가 쉽게 해결될 것 같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상견례가 끝난 후 며칠 동안 은희는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어요. 하루에도 몇 번씩 그날의 충격이 되살아났죠. 딸의 예비 시아버지가 자신의 첫사랑이자 한 달 전 하룻밤을 보낸 남자라니 이런 운명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엄마, 시아버지 어떠셨어요? 좀 과묵해 보이시죠? 지훈이가 전화를 걸어 물어봤어요. 괜찮으신 것 같더라. 그런데 지훈아, 결혼 준비 너무 서두르는 거 아니야? 왜요? 나이도 나이고 민수도 좋은 사람이에요. 시아버지도 우리 결혼 빨리 해달라고 하시고요. 은희는 가슴이 답답했어요. 현수가 왜 서둘러 결혼시키려고 하는지 짐작이 갔어요. 아마 자신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싶어 하는 거겠죠. 일주일 후 현수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급한 일이 있어서 연락드립니다. 내일 오후 3시 한강공원 여의도 쪽에서 만날 수 있을까요? 은희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답장을 보냈어요. 알겠습니다. 다음 날 오후 한강공원에는 가을바람이 쌀쌀하게 불고 있었어요. 현수는 벤치에 앉아 한강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35년 전에도 이곳에서 자주 만났었죠. 왔구나. 현수가 은희를 보고 일어섰어요. 얼굴이 많이 야위어 보였어요. 현수야. 아니, 뭐라고 불러야 할지 모르겠네. 그냥 현수라고 불러줘. 재훈이라는 이름은 미국에서 쓰던 이름이야. 두 사람은 나란히 벤치에 앉았어요.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어요. 은희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현수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뭐가 미안하다는 거야? 35년 전 일? 아니면 한 달 전 일? 둘 다야. 그때도 제대로 된 이별 인사를 못했고, 한 달 전에도 너를 속였어. 왜 그랬어? 나를 알아봤으면서 왜 모르는 척 했어? 현수는 한숨을 깊게 내쉬었어요. 너무 많이 변했잖아. 나도 상황도. 그냥 모르는 사람으로 지내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우리는 이미 그런 관계가 됐잖아. 그리고 이제는 사돈이 되려고 하고. 그래서 너를 만나자고 한 거야. 은희야, 이 일은 절대 비밀로 해야 해. 지훈이와 민수를 위해서. 은희는 현수를 바라봤어요. 여전히 잘생긴 얼굴이었지만 예전의 현수와는 많이 달라 보였어요. 현수야, 솔직히 말해줘. 그날 밤 나를 정말 몰랐어? 현수가 잠시 망설였어요. 처음에는 몰랐어. 하지만 목소리를 듣는 순간 알 것 같았어. 그래도 확신은 없었어. 그럼 왜 나와 함께? 외로웠어. 그리고 내가 정말 은희라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안고 싶었나 봐. 은희는 가슴이 아팠어요. 그때의 따뜻했던 기억이 이렇게 복잡한 상황이 될 줄은 몰랐어요. 그런데 현수야, 우리가 이런 비밀을 안고 살 수 있을까? 지훈이와 민수가 결혼하면 우리는 계속 만나야 하는데. 그래서 내가 결정한 게 있어. 현수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뭔데? 민수에게 모든 걸 말할 거야. 우리 과거 이야기도 한 달 전 일도. 뭐? 그럼 지훈이는 어떻게 해? 딸이 얼마나 충격받을까? 하지만 이대로는 안 돼. 거짓말 위에 쌓인 결혼이 행복할 리 없어. 은희는 고민에 빠졌어요. 현수 말이 맞기도 했지만 딸의 행복이 걱정됐어요. 시간을 좀 더 줘. 내가 먼저 지훈이한테 말해볼게.
은희야, 너무 오래 끌면 안 돼. 결혼식 날짜도 정해졌잖아. 알아. 일주일만 줘. 현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하지만 일주일 후에는 내가 먼저 말할 거야. 지훈이와 민수, 두 아이 모두에게. 은희는 집에 돌아와서 계속 고민했어요. 딸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자신의 첫사랑이 딸의 시아버지라는 것, 그리고 한 달 전 그와 하룻밤을 보냈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현수 말이 맞았어요. 이런 비밀을 안고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없을 거예요. 진실을 밝히는 게 모두를 위해 더 나은 선택일지도 몰랐어요. 지훈아, 미안해. 엄마가 너무 큰 실수를 했구나. 은희는 눈물을 흘리며 딸에게 전화를 걸 준비를 했어요. 은희는 사흘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어요. 지훈이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도무지 방법을 찾을 수 없었거든요. 결국 넷째 날 현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은희야, 어제 민수에게 모든 걸 말했어. 뭐, 벌써요?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어. 민수가 많이 충격받았지만 이해해주더라. 은희는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럼 지훈이는? 민수가 지훈이한테 말하겠다고 했어. 아마 오늘 중으로 연락이 갈 거야. 전화를 끊고 얼마 지나지 않아 지훈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울고 있는 듯한 목소리로 들렸어요. 엄마, 민수 오빠가 그러는데 시아버지랑 엄마가. 그게 정말이에요? 지훈아, 엄마 대답해 주세요. 정말 시아버지랑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은희는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미안해, 지훈아. 정말 미안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하필 시아버지랑요? 지훈이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분노와 실망이 섞여 있었어요. 지훈아, 엄마가 설명해 줄게. 서울로 올라갈 테니까. 아니에요. 오지 마세요. 지금은 엄마 얼굴 보기 싫어요. 전화가 끊어졌어요. 은희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딸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재우는 아들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고 결국 파혼이 결정되었어요. 며칠 후 지훈이가 광명으로 내려왔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얼굴이 야위어 보였어요. 마음은 갈피를 잡지 못한 듯 흔들리고 있었죠. 엄마, 왜 하필 그 사람이었어요? 지훈이의 목소리에는 원망과 슬픔이 섞여 있었어요. 나도 몰랐어. 그 사람이 현수일 줄은, 지훈이 너와 얽힐 줄은 더더욱 몰랐지. 은희는 간신히 대답했어요. 엄마, 정확히 설명해 주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은희는 35년 전 현수와의 사랑 이야기부터 한 달 전 노래방에서의 우연한 만남, 그리고 상견례에서의 충격까지 모든 것을 털어놨어요. 지우는 터져버린 감정을 억누르지 못했어요. 그날 밤, 엄마는 즐거웠어요? 그 질문에 은희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침묵은 오히려 모든 걸 말하고 있었어요. 지우는 울먹이며 말했어요. 엄마는 여자로서 행복했을지 모르지만 저는 딸로서 지옥이었어요. 민수 오빠를 사랑하는데 그런 비밀을 끌어안고 어떻게 같이 살 수 있겠어요? 은희는 눈물을 삼키며 고개를 떨궜어요. 지훈아, 그날 밤은 실수였어. 하지만 그 밤이 아니었다면 난 아직도 그를 몰랐을 거야. 그리고 마음 한구석엔 여전히 그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 지우는 조용히 말했어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건 죄가 아니에요. 하지만 숨기는 건 상처가 돼요. 지훈아, 엄마, 저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민수 오빠를 사랑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결혼해요? 지훈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민수 오빠도 많이 힘들어하고, 우리 결혼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지훈이는 며칠 더 집에 머물렀어요. 그동안 민수와 긴 통화를 나누며 둘의 미래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했죠. 일주일 후 지훈이에게서 최종 결정이 나왔어요. 엄마, 민수 오빠랑 결혼 취소하기로 했어요. 뭐, 지훈아,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아니에요. 우리끼리 많이 이야기해봤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행복한 결혼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서로의 부모님을 보면서 그 일을 계속 생각하게 될 거잖아요. 은희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자신 때문에 딸의 결혼이 파탄이 난 거였어요. 지훈아, 엄마 때문에. 엄마 때문만은 아니에요. 민수 오빠도 저도 이런 상황이 부담스러워요. 차라리 깨끗하게 정리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럼 너는 언제 다시 좋은 사람 만날 거야? 모르겠어요. 당분간은 연애 생각도 없어요. 지훈이는 서울로 돌아가기 전 마지막으로 은희에게 말했어요. 엄마, 그래도 한 가지는 알아주세요. 엄마가 외로우셨던 것, 사랑하고 싶으셨던 것, 그건 이해해요. 다만 그 상대가 하필 민수 오빠 아버지였다는 게 너무 아프네요. 지훈아, 시간이 지나면 이해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지금은 아직 힘들어요. 지훈이는 그 후로 한동안 은희와 연락을 끊었어요. 은희도 현수와 마주치지 않으려고 동네 나들이도 자제했어요. 자신 때문에 모든 것이 엉망이 되었다는 죄책감에 시달렸죠. 한 달이 지나서야 지훈이가 다시 연락을 했어요. 엄마, 이제 좀 마음이 정리됐어요. 처음에는 화도 많이 났지만 엄마도 외로우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훈아, 그리고 민수 오빠랑도 친구로 지내기로 했어요. 서로 원망하지 않고요. 정말 고마워, 지훈아. 엄마가 너한테 정말 미안해. 그런데 엄마,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뭔데? 엄마는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장현수 씨와는 어떻게 지낼 건가요? 은희는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없었어요. 정말 현수와 어떻게 지내야 할지 모르겠거든요. 지훈이와 민수의 파혼 소식이 정리된 지 석 달이 흘렀어요.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고 있었죠. 은희는 그동안 현수와 마주치지 않으려고 조심스럽게 생활했어요. 시장도 다른 시간에 가고 평소 다니던 길도 피해서 다녔죠. 그런데 어느 바람이 부는 봄날, 벚꽃이 흩날리는 한강공원에서 현수를 다시 만났어요. 벤치에 혼자 앉아 있는 모습이 쓸쓸해 보였어요. 현수야. 은희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어요. 현수가 고개를 들어 은희를 봤어요. 얼굴이 많이 야위어 보였어요. 은희야. 앉아. 현수가 벤치 옆자리를 가리켰어요. 은희는 조심스럽게 앉았죠. 어떻게 지냈어? 그냥. 그저 그래. 너는? 나도 마찬가지야. 지훈이는 잘 지내? 현수가 먼저 물었어요. 응. 민수랑은 친구로 남기로 했대. 오랜만에 다시 웃더라. 다행이네. 민수도 처음에는 많이 힘들어했는데 이제는 새로운 일에 집중하고 있어. 둘은 한참 동안 말없이 강을 바라봤어요. 벚꽃잎이 바람에 날려 물 위로 떨어지고 있었어요. 봄의 향기가 두 사람 사이를 스쳐 지나갔죠. 현수가 입을 열었어요. 은희야,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그 말에 은희의 가슴이 뛰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죠. 현수야, 35년 전에도 제대로 된 사랑을 하지 못했고, 이번에도 이런 일이 생겼지만, 그래도 우리 다시 한번 시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현수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은희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현수야, 우린 이미 사랑했어. 그때도 이번에도 그날 밤 하나로
충분했어. 은희야, 우리 나이에 무슨 새로운 시작이야. 그리고 지훈이와 민수 생각해봐. 우리가 다시 만나면 아이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 현수는 씁쓸하게 웃었어요. 그러나 그 웃음 속엔 후회보다는 감정의 정리가 담겨 있었어요. 그래. 어쩌면 우린 두 번의 사랑으로 서로를 충분히 채웠는지도 몰라. 맞아. 첫 번째는 젊은 시절의 뜨거운 사랑이었고, 두 번째는 서로의 외로움을 달래준 따뜻한 위로였어. 은희가 현수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그걸로 충분해. 더 이상 욕심 부리지 말자. 은희야, 그럼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지내야 할까? 좋은 이웃으로 지내면 돼. 가끔 이렇게 만나서 차 한 잔 마시고 옛날 이야기하고. 그것도 나쁘지 않네. 두 사람은 벚꽃 사이로 천천히 걸었어요. 다시 시작하지 않아도 이미 오래된 사랑을 다시 안아본 것만으로도 충분한 위로가 되었어요. 현수야, 너 미국에서 어떻게 살았어? 결혼도 했다고 했잖아. 응, 좋은 사람이었어. 하지만 늘 마음 한구석에 빈자리가 있었어. 아마 내 자리였나 봐. 나도 결혼 생활하면서 가끔 너 생각했어. 만약에 그때 우리가 끝까지 함께 했다면 어땠을까 하고. 이제야 그 궁금증이 풀렸네. 우리는 함께해도 좋았을 거야. 두 사람은 공원 입구까지 함께 걸었어요. 이제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었죠. 그럼 이제 집에 가자. 응, 저녁 해 먹어야지. 은희야. 응, 고마워. 그날 밤도 오늘도. 나도 고마워, 현수야. 두 사람은 서로에게 가볍게 손을 흔들고 각자의 길로 향했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지만 서로의 마음을 알 수 있었어요. 그날 밤 은희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어요. 현수와의 관계도 깔끔하게 정리됐고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거든요. 몇 달 후 지훈이에게서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엄마, 민수 오빠랑 다시 만나기로 했어요. 정말? 네, 친구로 지내다 보니까 서로에 대한 감정이 여전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번에는 천천히 제대로 사귀어 보기로 했어요. 은희는 정말 기뻤어요. 딸의 행복이 돌아오는 것 같았거든요. 그럼 현수, 시아버지는 뭐라고 하시던? 처음에는 놀라셨지만 우리 결정을 존중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엄마께도 안부 전하라고 하셨어요. 은희는 미소 지었어요. 정말 다행이었어요. 저녁 무렵 현수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지훈이와 민수 소식 들었어. 정말 기뻐. 우리가 깔끔하게 정리한 덕분인 것 같아. 고마워. 은희도 답장을 보냈어요. 나도 기뻐요. 정말 다행이네요. 그날 밤 은희는 창문을 열고 봄밤 공기를 마셨어요. 어디선가 노래소리가 들려왔어요. 사랑의 미로였어요. 현수가 부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은희는 작게 따라 불렀어요. 이제는 더 이상 사랑의 미로에서 헤매지 않아도 될 것 같았거든요. 두 번의 사랑으로 충분했고 그것으로 서로를 충분히 채웠으니까요. 1년 후 지훈이와 민수는 조용한 결혼식을 올렸어요. 은희와 현수는 사돈으로서 예의를 지키며 식을 치렀어요. 가끔 눈이 마주치면 서로 미소 지었지만 그뿐이었어요. 결혼식이 끝난 후 두 사람은 잠시 공원에서 만났어요. 잘 끝났네. 응, 아이들이 행복해 보여서 좋아. 우리도 이제 진짜 사돈이 됐네. 그러게. 참 신기한 인연이야. 두 사람은 웃으며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어요. 사랑은 끝났지만 좋은 추억으로 남을 것 같았어요. 두 사람의 사랑과 우정을 응원합니다. 여러분도 응원해주세요. 이 이야기가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